전문가는 강력범죄 소년범의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합니다. 노동감금은 최대형이 7년 6개월, 특수상해는 최대형이 10년.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최대 15년까지는 할 수 있는 범죄예요. 근데 소년감금을 하는 순간 최대 7년 6개월까지밖에 선고를 못하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과거의 심판사, 현재는 소년재판의 신 혜성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났었어요. 그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광주에서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같은 미성년자인 친구를 차로 납치해서 감금하고 골프채로 다리를 가격해서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 사건의 판결이 있었고 그게 기사가 났었는데요. 주범인 아이, 실제로 골프채를 휘둘러서 그 상해를 가한 아이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긴 했어요. 미성년자이지만. 근데 실형이 징역 장기 2년 6월, 단기 2년이 선고됐고요. 차로 운전해서 실제로 그 아이를 납치했던 아이들은 다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선처가 아니었나 하는 비판 여론도 많았던 것 같아요. 그 사건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 사건에 관해서 이제 모닝와이드에서도 한 코너로 다루면서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하기도 했었고 제가 그 사건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. 저도 판결의 결과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고요. 일단은 주범인 아이가 너무 형이 약하지 않았나. 미성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가 중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성년에 가까운 나이였거든요. 그리고 사실 사람을 납치해서 골프채로 다리를 휘두른다는 건 정말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이 아이는 사실 성인에 가깝게 처벌을 받았어야 될 게 아닌가. 성인이라면은 아마 최소한 징역 5년 이상은 나왔을 겁니다.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좀 너무 낮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남았고요. 그리고 나머지 집행유예를 받은 아이들, 그 아이들에 관해서는 사실 조금 더 아쉽습니다. 집행유예를 한 게 너무 선처였다. 이 아이들도 실형을 보냈어야 된다라는 어떤 비판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랑은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해요. 왜냐면 판결을 보면은 그 아이들은 실제로 때리진 않았어요. 그 친구를 형이 시키는 대로 차를 가지고 가서 납치해 오긴 했는데 한 번도 때리지는 않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한 번도 때리지 않았던 친구들까지 실형을 보내기는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집행유예를 하셨던 것 같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도 어쨌든 전과가 남는 미성년자인데 소위 이제 빨간 줄이 가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것도 충분히 중형이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.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구속으로 재판받던 애들이 가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오면 그냥 또 그대로 집에 가는 거거든요. 그럼 이 아이들은 과연 자기가 처벌받았다는 생각을 할까요?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구나. 그거에 대해서 벌을 받았다. 이런 생각을 할까요? 집행유예라는 건 사실상 그 아이들의 생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. 심지어는 피해자 아이가 같은 동네에 살잖아요. 근데 가해자들이 버젓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겁니다. 그 다음날에도. 오히려 피해자가 무서워서 숨어야 되는, 실제로 피해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공포를 호소하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. 가해자들이 거리를 버젓이 활보하고 내가 무서워서 내가 지금 전학을 가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냐 이런 억울함도 호소하는 인터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.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해자 아이들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고 야단을 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집행유예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처벌일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. 저 같으면은 저는 소년부로 송치했을 것 같아요. 소년부 송치가 결코 선처가 아니라는 거는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소년부 송치되면 일단 이 아이들은 무조건 아마 심사원 위탁됐을 겁니다. 한 달 이상 심사원은 위탁됐을 거고요. 그 후에도 제 생각에는 소년원 갔을 것 같아요. 소년원 최장 2년인 건 알고 계시죠? 저 같으면 10호 처분했을 겁니다. 그럼 이 아이들은 어쨌든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는 갇혀 지내는 거예요. 감옥이랑 거의 유사한 시설에서 갇혀서 지내면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 더 건전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거기서 교육도 받고 필요한 교육도 받고 그리고 피해자 아이는 이 아이들이 어쨌든 2년 이상 갇혀 있으니까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겠죠.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 보호도 되고
근데 소년재판은 전과가 아니라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. 소년재판은 아이를 잘 키워보자는 게 목적이지 아이를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전과는 남지 않고,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 가해자를 위해서도 피해자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좀 더 적절한 어떤 조치가 아니었을까 싶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. 저 같으면 그래서 이 아이들 그냥 소년부 송치해서 심사원 위탁하고 소년원 보내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그 결과 자체가 저로서는 좀 아쉬움이 느껴졌던 사건이었습니다. 오늘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다뤄졌던 광주 미성년자 특수상해 사건 단체로 이제 상해를 입혔던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.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소년심판, 소년재판의 신 혜성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